K스포츠에 대한 노승일 부장과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얘기 저희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다시 특검에 소환되는데 오늘 특검에 소환돼서는 어떤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을까요? 순환 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다 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정농단 사퇴 위해 최씨일가 지원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권 승계 최씨일가 이용하신 건가요? 대통령에게 직접 앞에 앉으세요. 지난달에 처음 소환됐을 때는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모든 진실을 성심껏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왜 다시 소환했을까요? 오늘 다시 소환하면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얘기일까요?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광기 SBS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심리학자인 김동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김 박사님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 보셨는데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소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제 불안한 상황으로 이제 온 겁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벌 총수가 이제 두 번이나 들어간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불안하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돌파구를 헤쳐나갈까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미래 불안에 대한 심리와 이제 이런 게 연계가 되면 이게 공포심으로까지도 오거든요. 지금 아마 표정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지만 내적 심리는 상당히 공포심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회사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안도했는데 다시 소환되니까 어떤 두려움, 앞날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지금 마음속에 내재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위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 회사의 사활에 걸린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증에 대한 정황들이 더 많이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마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 지난달 12일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첫 출석을 했었거든요. 당시 했던 말, 죄송하다는 말은 어떤 억양으로 했을까요?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광기 기자가 보시기에 첫 출석 때와 오늘 2차 출석 때 어떻게 표정이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겠죠? 표정이 원래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약간 미소 짓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죠. 그냥 이게 평소에 표정이 그런 건데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애써 웃음은 감췄고요. 상당히 굉장히 무거운 표정을 지었고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말도 보니까 그때는 사과 모드였다면 이번에는 진실규명 쪽으로 모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장 기각 후에 특검 수사에 임하는 어떤 좀 약간의 자신감.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나 사실대로 하고 진실을 규명해서 나와야 된다. 이것 조금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북새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 나올 때 뭐 아무래도 기자들 또 삼성그룹에서 나온 사람들로 아주 특검 사무실 일대가 혼잡했겠군요. 그렇습니다. 9시 반이었잖아요. 출석 시간, 예정 시간이. 벌써 1시간 전부터 취재진들이 한 200여 명이 평소보다 훨씬 2배도 넘는 200여 명이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직원들,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뭐 커뮤니케이션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류는 시위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피켓들 들고 있는 뭐 구속하라라든가 이런 시위대들. 그다음에 또 한 부류가 경찰 한 200명이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이런 일로 자꾸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것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검 조사 앞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려질 텐데 일단 특검이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다시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잡았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3주 전에 영장이 기각될 때 조희연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가 경제 살리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일종의 재벌 봐주기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법원이 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을 3주 정도 있은 다음에 소환을 한 건 나름대로 그 3주 동안 특검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번에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좀 잡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정이 변경된 게 없는데 사실은 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한다는 건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영장을 청구할지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법원에서 발부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현재 단계에서 특검은 나름대로 어떤 좀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3주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정위, 즉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명을 받아서 삼성에 대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증거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 여사님은 이번 사건을 어쨌든 뭐 또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안종범 전 수석의 꼼꼼한 메모, 네네. 그 메모가 담긴 수첩이 검찰과 특검이 수사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또 오늘 뭐 법원에 나온 청와대 관련 직원도 역시 뭐 메모를 꼼꼼히 해놨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녹음까지 했다. 그렇죠. 계속 갖고 있었다.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그것이 현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뭐 다양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의무적인 이제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든다면 어떤 말들을 했었을 때 의무적인 의식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사실 글로 적거나 사실 녹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언어를 구사하거나 예를 들면 똑 떨어지게 어떤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언론 쪽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시는 분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56건의 지금 이제 그 증거로 나온 그런 것들이 사초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기도 하지만 팩트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적어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자체가 정말 의무적인 그런 의식으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어떤 걸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그 말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은 안 적을 수가 없지 않아요? 임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눈을 마주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분들하고. 그러다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냥 숙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로 적는 것처럼 해야 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려졌다시피 수첩공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메모를 굉장히 꼼꼼히 하지만은 회의하고 있는데 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적지를 않으면 그리고 특히 내가 중요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적지를 않으면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을 모시고 있는데 열심히 적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적었던 것들이 바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도 변호사 일하면서 여러 명이 같이 일했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윗사람이 이제 뭐 사건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메모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했습니까? 저는 뭐 그냥 의뢰인들이 이제 상담할 때 적어놓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인들랑 상담은 나중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놓는데, 근데 저는 뭐 이 정부들은 이렇게 윗사람의 상사의 지시에 대해 적는 게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아래 이제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딱 엎드리고 시킨 것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공정위 이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당한 지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는다는 건데, 사실 그게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사실 상사들과 좀 토론을 통해서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데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든지 간에 사실 이 정부 내에서 이렇게 메모가 많은 것들이 저로서는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참 제 질문은 구체적이고 사소했는데 아주 창대하고 넓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 뭐 기자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또 구속영장 치는 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대면 조사는 현재 상태로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 사안은 별개로 진행되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각 진행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랑 다른 소환자들이요 필요한 대질도 가능한 거죠? 네, 원론적으로는 대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 청구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그 조사 여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한다 안 한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는 건데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한번 영장이 기각된 사람을 다시 한번 재소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영장 재청구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한번 기각된 영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분하게 어떤 입증 증거를 통해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그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이것을 특검에서 관철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특검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제 영장이 기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대가성 입증 이런 부분보다 결국 독일로 간 최순실한테 간 돈을 대통령이 받은 걸 볼 수 있나 두 사람이 공모하고 있나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뭐 공정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삼성한테 특혜를 줬다 이 부분인데 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대가성 자체는 저는 뭐 입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구조를 이걸 깨야 되는데 글쎄 그게 쉬울지는 저는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시각으로 어떤 카드를 본다면은 가지고 예, 있는지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지난번보다는 한층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보강해서 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기각하기가 어렵다.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는 그러니까 있을 것 결국 같아요. 특검이 어느 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모았느냐 즉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뭐 또는 공동지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대가성 자체 뭔가 삼성과의 거래가 있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뭐 많이 확보는 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최순실의 간돈을 이것이 영장 발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끝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밝힐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특검 출석한 얘기 지금까지 해드렸고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주목한 오늘의 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7일 종업식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현 정국 대단히 혼잡하고 특히 탄핵 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비논리적이고 규정에 어긋난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PC가 과연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언론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측에서는 피고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균형 있게 따져보면서 어떤 게 맞고 이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이고 하는 것을 알 줄 알아야 돼요. 10월 달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2월 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어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경제 공동체다. 최순실이 지은 경제적인 그런 잘못은 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고 대통령하고 거의 지갑을 나눠 쓰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하고 있는 것은 엮어도 이만저만 엮는 그런 허위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엮어도 이만저만 엮는 이
엮는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교장 눈 감고 들으면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 청와대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네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며. 교장 선생님 말씀이 되게 모순되었다고 봐요. 막 저희 보고 막 정의롭게 살라고 막 진실되는 걸 막 알라고 막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탄핵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에 학교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들에 대한 교장 선생님 답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어느 자리에서 나왔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바로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종업식에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 7일 날 서울에 있는 디지텍 고등학교라고요. 여기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원래는 75년에 개교한 유성실업고등학교였다가 그다음에 유성전자공고로 바뀌고 청지공고로 바뀌었다가 2002년에 지금의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곽일천 교장 선생님은 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맘 놓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그 일반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종업식 때 학생들 앞에서 이 탄핵 음모에 대한 음모다 이렇게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학생들의 거기에 반발하는 질문 두 가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 학생이 상당히 이제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제 저희들 할 얘기들을 아마 찍어서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학교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제 사회과학자라고도 얘기하시고 교육자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뭔가의 좀 이상한 예를 든다면 뭔가의 논란거리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중립성이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립성에 가깝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가령 뭐 이렇게 엮인 거다, 엮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제가 뭐 모든 것들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중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의 길을 너희들은 이해를 해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에 관계된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중립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걸어놓은 것이지 사실은 질문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좋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중립성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상이 공개된 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다 동영상이 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학교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들도 그 글 말고도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글들을 자세히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아까 학생들이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날도 답변도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그냥 답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익적으로만 가고 계신데 옳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팩트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 왜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 법률가들의 주장을 내가 종합해서 너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강조해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굉장히 공정하고 냉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글들을 보면은 또는 말이나 그런 걸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제목을 한번 따와봤는데요. 6월 9일 날 우리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원로 법조인들이 광고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날 뭐라고 올렸냐면은 법조계 원로들의 귀중한 나라 사랑
이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제목부터가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제목입니다. 이게. 법위에 군림하는 분노한 민심.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제목부터가 그렇게 가 있습니다. 예, 곽일천 교장 선생님 이번 상황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 개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강한 반대 의견도 경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일천 교장 선생님의 탄핵 정부와 관련된 발언 그리고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